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데다가 사망자 숫자도 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전 대한의협 신종플루 대책위원을 지낸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지금까지의 메르스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자고 나면 메르스 확진 환자도 그렇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었는데요. 지난 3일 이후에 16일 만입니다. 이제 그 확진자와 사망자가 처음으로 안 나와서 이게 이제 좀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청신호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네. 앞으로도 더 확진자가 없고 치료하고 계신 분들 모두 회복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서 시작됐던 1차 유행하고 예. 삼성 서울병원에서 시작됐던 2차 유행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지난 주말에 그 삼성 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건 사실인데요. 네, 그렇죠. 그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면은 당시 그 삼성 서울병원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국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 조치를 하고 예. 그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실제 환자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삼성 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결정이 다른 의료기관에도 상당하게 큰 영향을 미쳐줬는데요. 네. 일단 의료기관들이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굉장히 큰 병원이 부분 폐쇄를 할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신속 대응팀에서 이렇게 대응 조치를 할 때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신장 투석실하고 몇 개 병원에서 다수 접촉자가 발생했는데 네. 그때도 적극적으로 병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대응들이 아마 그 메르스 확산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지역 병원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단순 경유짐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일시 외래 폐쇄 조치를 취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슈퍼 전파자들에 의한 감염이 더 이상 없는가라는 부분인데 그 14번 환자 같은 경우에 한 80명이 넘게 감염을 시켰던 그 14번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는 잠복기가 다 지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14번 환자한테 옮을 일은 없다라고 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복기가 끝날 이상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예. 다만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건 방역망 바깥에 있었던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병원을 오셔가지고 예. 새로운 감염원으로 됐던 경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심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선별 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감염원들을 미리 격리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발열이 있으면은 메르스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1인실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력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결사적으로 맡고 있거든요. 아마 다 아시다시피 개인 병원에 오시면은 그 의료기관이 경유병원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고 예. 치명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개인 병원 원장님들은 거의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또 이 방역을 벗어나는 환자들이 있을까라는 건 상당히 퀘스천 마크로 생각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건가도 좀 의문스러운 점이 감염원이 있으려면 이제 감염원이 전파시켜야 될 다수의 대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다수의 예. 대중이 있어야 되는데 다수의 대중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야지 이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같으면은 네. 모든 국민들이 상당하게 경각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방어 조치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 감염원이 전파될 공간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전파될 공간이 사라지면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응급 이송 요원이었던 그 137번 환자 있잖아요. 노출된 사람들 이제 그 잠복기가 24일까지인데 137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이제 문제는 대중교통을 막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그 우려 속의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하고 이제 비교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 14번 환자라고 예. 생각합니다. 14번 환자는 네. 상당히 고열이셨고요. 네. 이 부분도 역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동하셨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열이 있어서 또 같이 탑승하셨던 분들이 감염됐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동승자분들은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상당히 깊은 쪽, 폐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서 이제 배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환자분의 그 호흡기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제
일반 대중을 통한 감염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미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많이 끼시고 그다음에 손 씻기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의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마스크 쓰는 거랑 손 씻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잠복기 지나면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셨지 아예 없다라고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4일 넘어가서 안 생긴다 이거 아무도 얘기를 못 드리고요. 네. 이때 이제 뭐 14일, 15일 넘어갔는데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 이러면은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의사 선생님들이죠. 의사 선생님 네. 진찰을 해보시고 메르스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죠. 메르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우리나라가 아직 법규에 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후에 메르스 검사를 하자 그러면은 보건당국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예.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실제로 이번에 첫 번째 환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의사 네. 선생님이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보건당국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마 정부 당국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셔서 이제 검사를 진행해주면 참 좋겠는데 예.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많은 의료 체계가 이런 규정에 좀 얽매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꿔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4일이 지나서도 예. 예를 들어서 다시 고열이 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단순 감기일 수도 있겠으나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자, 메르스 사태가 하루빨리 좀 우리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끝나야 되는 게 이 가장 좋은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끝난다는 기준이 어떤 상황이 돼야 이게 메르스 종식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중동에서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우리나라로 오시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중동과 교류가 있는 한 종식시키기는 어려운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번에 사건들은 지금 현재 유행 중인 환자들을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환자, 그러니까 어저께가 이제 마지막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환자의 잠복기가 끝나고 나서 한 14일 정도 더 지나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8일 이후가 지나면은 보통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이번 이벤트는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방역막에 벗어나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식된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나라 분들이 중동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네. 갔다 오신 분들, 이분들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죠. 예, 저 이 상황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단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밖에서 독일이라든지 태국도 메르스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쪽으로 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국내에 전파시킬 가능성, 이것도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꼭 메르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요. 그 모든 전염성 질환, 이제 네. 우리 사회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 뭐 미국 이렇게 여러 국가를 이동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국가 간의 이동이 있을 때는 전염성 질환이 이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사실은 이제 다들 공항에 내리시면서 발열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정직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아마 다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쓰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좀 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어떤 질병이 발생되셨을 때 자신이 어디를 갔다 왔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좀 반성을 했는데 네. 저희 의료진도 역시 이제 환자분한테 진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병력 청취였거든요. 사실은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유행에 있어서 진단 기준이 가장 키가 되는 것은 환자분이 2주 이내에 중동에 갔다 오셨느냐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특별한 뭐 CT나 MRI 검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 환자분한테 문진을 하면서 중동에 갔다 오셨습니까? 이게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병력 청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뭐 다시 말하면 기본이 되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병력을 여쭤봤는데 환자분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무방비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솔직하게 자기의 병명이나 병력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빠른 퇴치가 가능한 것이었죠. 근데 초창기에 환자분들이 이런 병력에 있어서 약간 네. 그 의료진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인 것 같은데 병원 문화, 이른바 뭐 환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비교해보는 의료 쇼핑부터 해서 병문안도 많이 가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뭐 의뢰 가는 게 또 우리가 예의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의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이미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문화이기 네. 때문에요. 사실 한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싸고 좋기 때문에 특히 한국처럼 대학병원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좋은 병원, 좋은 시설을 선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들도 또 그렇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편이 아니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적인 팽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도 이번에 밝혀졌듯이 하루에 한 10,000명 이렇게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뭐 하루아침에 바꾸긴 참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개선하고 싶은 게 진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1차 의료기관, 아니면 지역사회 병원들, 그다음에 대학병원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원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진 게 이제 민주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좋은 병원을 가고 싶다 해서 이게 시스템이 좀 약간 붕괴되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동네 의원 선생님들, 이제 가까운 병원에 있는 주치의 선생님들께서는 그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가장 좋은 병원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지역에 있는 가까운 병원일 수도 있고요. 중증 질환일 경우는 대학병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맹장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역병원을 추천하실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좋은데 나는 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그럴 경우에는 그 주치의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게 생각됩니다. 개선책이라고 할 수 좀 말하기 뭐한 게 그 개인의 성향이잖아요. 개인의 예. 기호고 개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그런 뭐 개인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발전이나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전염병을 거쳐오면서 이 어떤 전염병이 앞으로 돌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국가가 많은 그 전문가들을 확보하면 참 좋은데요. 네.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감염 전문가분들이 국가에 들어가서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예.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뭐 또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민간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단지 지금 문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자문위원으로 처음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결정권자는 따로 있으십니다. 이 과정에서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대응이 한 박자 혹은 반 박자 자꾸 늦었다는 답변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전문가 그룹하고 결정권자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 신속대응팀에 권한이 주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병원 폐쇄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신속대응이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 몇 마디 섞어보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빨리 합시다. 몇 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3시간, 4시간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결정권자인데 그런 과정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합동 감염관리본부 같은 게 설치가 됐으면서 예. 지금도 굉장히 잘하셨던 게 네. 민간 전문가분들한테 받은 결정권을 주시고요.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일반 업무를 좀 중지하고 그다음에 그 격리자 관리 쪽에 지원을 많이 주셨다고 그러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심병원에도 바로 선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계에서는 그걸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사실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소규모 금액이라도 바로바로 지원이 되면은 그 자체로도 의료기관에 상당한 신뢰를 얻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현재 시스템도 잘만 운영하면은 별 무리 없이 운영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동훈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